조급함이 일어난다. 네, 그 쓸 무렵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은 그런 게 없고요. 네. 그냥 편안해요. 편안해요. 네. 그리고 지난번 청주 집중 모임 이후에 그때 면담했을 때 선생님께서 제 감정이나 생각을 돌아보지 말라고 예, 예. 그 말 하셔가지고 그걸 계속 염두에 두고 지냈거든요. 예. 그랬더니 정말 생각이 안 일어나요. 그렇죠. 신기하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의미 부여한 만큼 일어나는 거예요. 네. 자꾸 잡고 있는 것만큼 일어나고. 그러니까 마음이 없으면 잘 일어나지도 않아요. 제가 수십 년 동안 네. 생각 때문에 정말 힘들었거든요. 네. 저도 정말 조현병 걸릴 것 같은 막 그 네. 정도였어요. 네. 그래서 근데 아무튼 그때 청주 네. 법회 이후에 너무 생각이 없어지고 네. 잠을 너무 잘 자는 거예요. 다행이네요.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지 도대체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막 의식이 막 활발하게 막 살아서 막 움직이면 이게 속이 시끄러우면 잠 잘 안 네, 오잖아요. 네. 속이 계속 시끄럽지 꼬리에 않으면. 꼬리를 네. 물고 그냥 밤을 네. 새다시피 하고 그랬거든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잦아들면은 이제 이게 자연스럽게 그냥 몸이 네. 자기 원래 그 생체 그 리듬에 따라서 돌아가죠. 자연스럽게. 네. 그리고 네. 이제 그때 이후로 오늘 문득 든 생각이 지금이 밀월 기간인가? 재발심한다고 이제 네, 선언을 한 이후에 네. 다시 또 밀월 기간인가? 너무 순한 순경계처럼 네. 그러니까 만사가 너무 자연스럽고 평안하고 네. 그냥 좋은 거예요. 근데 이 직전에는 힘들었어요. 이 소식이 오고 나서 그 청주 법회 가기 전까지는 힘들었어요. 힘들었어요. 많이 힘들었어요. 예, 조금 힘든 상황이 있어요. 근데 네. 지금도 그 상황은 변함이 없거든요. 네. 그런데 제 마음은 완전히 네. 다른 180도로 달라진 것 같아요. 그냥 상관이 없어요. 그 일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 공부를 경험해 보면서 감을 찾아가는 거거든요. 네.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딱 이 소식이 왔고 나 스스로 이게 뭐 의심할 수가 없어 그러면 신나요 사람이. 네. 내가 이제 찾을 필요가 없구나 늘 이건데 뭐 그러면서 뭔가 기쁨이 있어요. 이 소식이 왔다는 기쁨이 있는데 근데 그거는 이제 제대로 시작한 게 아니고 근데 그때가 밀월 기간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시기가 어느 정도 이렇게 지나면 그때 뭔가 이상해져요. 이렇게 되게 더 힘들어지는 것 같고 시끄러워지는 것 같은 상황이 일어난 게 뭐냐면 이 소식이 왔을 때 그 환희심이나 이런 거에 취해가지고 그냥 그 취해 있던 거지 이게 공부를 본격적으로 했던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러다가 그 여운이 좀 가시면 이제 그냥 뭔 말 하는지는 알겠고 뭘 가리키는지는 알겠는데 힘들어 삶이.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내가 이게 뭐가 잘못됐나? 공부를 제대로 해나가는 게 아니었나? 이렇게 자기 공부를 되짚어 보게 되고 그다음에 다시 한번 이제 이게 회상에 나타나요. 안 나타나다가 그게 요즘이에요. 그러니까 소식 오면 안 나타납니다. 여기 그럴 사람 많아요. 내가 3, 4년 네. 어떤 사람 길게는 3, 4년 어떤 사람 그 이상 가고 막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그런 진짜 자기 감당할 수 없는 경계를 만나기 전에는 되게 막 그냥 그렇게 막 즐거움에 빠져 사는 거야. 나도 한 소식 했어. 막 나도 그런 대놓고 얘기는 안 하지만 속으로 뿌듯하지. 나도 한 소식 했어. 부끄러워서 얘기 못 하겠지. 뭐 이렇게 수줍어서 얘기 못 하겠지만 자기 속에서 그거와 똑같은 상황의 어떤 그 일화가 그 대해의 스승 그러니까 오조법연이 이게 할아버지 격이고 그 자식이 이제 원호죠. 그러니까 원호의 제자가 대해고 그러니까 원호가 그랬어요. 원호가 무슨 말을 해도 알아듣고 다 이걸 뭐 이렇게 스승이 뭐라고 해도 뭐 막히는 게 없고 그래서 자기는 이제 공부가 다 된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스승은 인정을 안 해주는 거지. 아직 그게 공부가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뭐 말 잘하고 잘 알아듣는다고 해서 공부가 아니다. 근데 그 원어도 되게 이렇게 좀 지식인이죠. 되게 이제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도 말하는 거 보면은 문장도 비유도 되게 잘해요. 그 대해보다도 대해는 어떻게 보면 에세이 스타일이고 산문 스타일이고 원어는 시인 스타일이에요. 시인 표현이 비유도 되게 잘하고. 근데 아니 이것밖에 없는데 뭐 공부가 이거밖에 없는데 뭘 더 해야 될 게 있느냐고. 그러면서 그냥 이제 하직 인사를 하고 떠나려고 그러죠. 근데 이제 오조가 얘기를 하죠. 원호한테 네 공부가 지금 너가 다 됐다고 하지만 그게 아니다. 네가 열반당에 들어갈 때쯤 되면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열반당이라는 건 그 스님들이 돌아가실 때 따로 따로 어떻게 보면은 격리시키는 거죠. 격리시키는 거. 그러니까 이제 숨이 넘어갈 때 따로 모시는 장소니까. 그러니까 너 죽을 때쯤 되면 알게 될 거야. 죽을 고비를 만나면 네 공부가 부족하다는 걸 알게 될 거야. 이 말이거든요. 근데 뭐 그 말이 들리겠어요? 다 무슨 어록을 봐도 다 이 얘기 하는 거고, 경전을 봐도 다 이 얘기 하는 거니까, 또 아는 게 많고 그러니까 막 순식간에 생각으로 정리하고 합리화하는 것도 안 보이죠. 근데 원호가 생각을 하다가 그 어느 지역에서, 남방인가 지역에서 열병을 만났어요. 전염병, 돌림병을 만나가지고 걸렸어. 진짜 그래서 죽을 것 같은 상황에 딱 몰려서 이제 그 열반당에 들어가게 된 거죠. 진짜. 그러니까 그때서야 자기가 공부가 하나도 안 됐다는 거를 그때서야 깨닫는 거예요. 공부가 하나도 안 됐다는 거를 알게 돼요. 공부하는 사람. 마음이 뭔가 그거예요. 방황과 미혹에 빠진 것처럼 헤매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마음이 안정이 안 되고 그때서야 공부가 안 되는 걸 알게죠. 공부가 되면 그렇게 되겠냐 이거지. 그러면서 막 자기 공부에 대한 확신도 이제 사라져버리고 없고 이게 과연 이게 단가 의심만 들고. 근데 다행히 이 사람은 거기에서 치료를 받아가지고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다시 오조를 찾아가는 거죠. 그거에 비유할 수가 있는 게 처음에 딱 이 소식 오면은 다 이건데 뭐가 있겠어요. 그게 뭐냐면 분별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나 이거 봤어. 이것밖에 없다며. 뭘 배워? 우리는 분별의 관점에서 이거 말고 더 높은 계단이 있냐? 이걸 물어본 건데 그거 없습니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배울 거 없네. 이렇게 되는 거야. 그게 뭐냐? 분별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근데 이 공부는 보는 그런 대상으로서의 구조가 아니라는 거죠. 이것만 있는 것이지 내가 공부가 하는 것도 아니고 공부가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가 되는 게 아니라니까. 내가 없는 이것만 있는 거지. 그래서 이것밖에 없습니다 하는 건 보는 네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이것밖에 없다는 얘기야 이 말이지. 근데 자기가 그렇게 알아듣는 거야. 내가 보는 이것밖에 없다는 거구나 이렇게. 그럼 진짜 중요한 경계를 만나면 어떻게 돼요? 이원성이 너무도 견고하게 남아있는데 이게 무슨 공부가 되겠어요? 힘이 있겠어요? 내가 보는 법이 있는 한 그건 공부 아니에요. 그건 절대 그거 중요한 고비에 힘을 못 씁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냥 이것밖에 없다라는 건데 이것밖에 없다고 말만 하고 이것밖에 내가 있잖아. 그럼 공부가 아니지 그건. 그래서 그런 말귀를 못 알아들은 거야. 이것밖에 없는데 내가 보는 이것밖에 없다는 얘기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이것밖에 없을 땐 이것만 있는 것이지 보는 내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왜냐면 이 틈이 생겨버리면 힘을 못 쓰거든요. 대상으로서 뭔가 아련한 어떤 법을 보는 것이지. 그래서 이게 어떻게 말로 할 수 없는 세계이기 때문에 자기 공부를 예단하면 안 돼요. 그렇게 예단하고 헤매다니다가 이게 아니구나라고 인정하고 재발심하면 그건 다행인 거고. 그러면서 진짜 진심으로 마음 공부에 뜻을 두면은 그 이후로는 후퇴가 없죠. 이게 되게 조심스럽게 공부를 하게 돼요.
예단하죠. 그렇게 막 누구한테 가서 얘기도 못해. 내 스스로가 아직 공부가 부족하다는 게 너무 그 경험적으로 알았기 때문에 이 꼭 다물고 그냥 자기 공부하는 거예요. 그냥 스스로 보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러다가 또 설마 또 자기한테 달려 있는 거예요. 이 길이 진정한 평화의 길이고 행복의 길이다라는 게 확신이 들면 저기 한눈 팔지 않게 돼요. 그냥 쭉 가지. 근데 그런 식의 확신이 안 오면 자꾸 곁눈질하고 뭘 보고 그렇죠. 그러다가 막 한참 헤매다니고. 그래 알아서들 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는 공부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선택이에요. 이거는. 이게 진짜 자기가 진정한 어떤 진짜 이제 그래서 되게 포부가 커야 된다. 원이 커야 된다 하는 게 그거예요. 짤짤한 어떤 분별의 즐거움보다는 진짜 큰 어떤 법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에 대한 원을 세우면 분명히 자기가 원하는 일이 일어나거든요. 그럼 어떻게 이게 그런 거 돌아보면 안 되겠죠. 그냥 무조건 고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뒤도 돌아보지 말고 이 속에 사람이 되게 마치 그런 표현 하잖아요. 한 방울의 물이 바다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없어지는 것처럼 그냥 바다와 하나가 되는 것처럼 물방울이 바닷속에 들어가면 밖에 있을 때는 요만한데 들어가면 온 바다가 되잖아요. 그 공부에 대해서 되게 좀 통 큰 욕심을 가져야지. 잘 자란 남이 공부랑 비교하지 마. 그러니까 내 공부가 이렇게 비교하면 돼. 내 공부가 우주와 하나인가 요거 비교하면 돼. 옆에 있는 이 사람과 같은가 이렇게 보지 말고 그렇게 보면 돼요. 비교하려면 제대로 비교를 해야죠. 울지 않게 되겠죠. 그렇게 진짜 포부가 크면은 뭐 요만한 거 갖고 울겠어요. 그렇죠? 뭐 그러거나 말거나 그냥 아직은 내가 공부가 많이 부족하니까 인정하면서 가는 거지.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진짜 분명해집니다. 네. 근데 숙제 좀 내주시면 안 돼요? 여기 숙제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무조건 참여하세요. 집중 공부에. 네. 지난번에 그렇게 결심하고 네.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참여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난번에 힘들었던 때를 생각해서 그런 실수를 내가 반복하지 않겠다. 그 마음으로 공부하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